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다료는요. 2025년 7월 17일자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에서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신 실적, 또 사업 구조 변화, 앞으로 전망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5공장 완공도 있었고 사업 분할 결정 같은 좀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곧 발표될 2분기 실적도 그래서 다들 주목하고 있고요. 자, 이 흥미로운 내용들 하나씩 좀 자세히 보죠. 네. 그럼 역시 실적 얘기부터 해야겠죠. 7월 23일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리포트 보니까 매출이 1조 4천억 원 이상, 네, 영업이익은 4,400억 원 이상. 이걸로 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4공장 가동률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4공장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의 100% 풀가동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와, 100%요?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비결이 뭘까요? 4공장 말고 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 4공장 가동률 상승 이게 제일 크고요. 네네. 거기에 환율 환경도 좀 좋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익 같은 것도 들어오고 또 신규 고객사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게 다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2025년 내년이죠. 연간 매출 5조 원 돌파. 이것도 이제 5조요. 와,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가 되겠네요. 네,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지금 글로벌 CDMO 시장 점유율도 2위니까요. 야, 정말 대단한 목표인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하나 진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바로 사업 구조 재편. 아, 네. 인적 분할 결정이요. 네, 지난 5월에 CDMO 사업이랑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나누기로 했죠. 인적 분할 방식으로요. 네, 맞아요. 삼성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시밀러 사업을 그리로 넘긴다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핵심은 역시 그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걸 해소하려는 거죠. 이해상충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신약을 위탁 생산 맡기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자기네 약이랑 경쟁하는 바이오시밀러도 만들고 있다면 아무래도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아, 그쵸. 좀 불편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 분할로 그런 우려를 딱 없애고 우리는 순수 CDMO 기업이다. 이걸 명확히 해서 고객사 신뢰를 더 높이고 결국 수주를 더 많이 따내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확실히 고객사 입장에선 파트너십이 더 명확해지겠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준비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분할해서 CDMO 사업에도 집중하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떤 쪽으로요? 특히 그 ADC라고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라고 하죠. 이런 차세대 바이오 약품 분야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ADC랑 CGT요? 네, 지난 4월에 5공장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총 생산 능력이 78.4만 리터까지 늘어났고요. 여기에 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통해서 전략적인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준비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일본에서 열린 인터팩스 위크 도쿄, 여기에도 참가했었죠. 네, 맞아요. 거기서 기존 탑20 제약사를 넘어서 탑40까지 고객층을 넓히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이미 브리스톨 마이어스, GSK, 로슈 이런 데 포함해서 40군 넘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리포트가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리스크 요인들도 좀 짚어주고 있던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경쟁이요? 네,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후발주자들이 정말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제 자체 생산 비중을 좀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CDMO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심해지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거요. 이게 잘못이면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기술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지난 7월 11일에 주가가 좀 빠졌던 게 미국 관세 우려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기술 유출 시도 정황이 포착돼서 내부 보안을 엄청 강화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요? 셋째는 그 인적 분할 과정 자체에서 올 수 있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이걸 또 들 수 있습니다. 아, 분할 과정의 불확실성. 네. 물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분할하고 나서 CDMO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하고 기술 보호도 강화하고 또 생산 거점도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에 또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이걸 발판으로 연매출 5조 원 시대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적 분할이라는 큰 변화를 통해서 CDMO 전문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ADC 같은 신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규제 환경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도 좋고 중장기 성장 스토리도 분명히 있는데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얼마나 더 핵심 역량이 집중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느냐, 그리고 이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게 앞으로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로 ADC 같은 차세대 치료제 생산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유럽의 생산 거점을 실제로 만든다면요. 이게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글로벌 CDMO 시장 전체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